Curry for the lead. Cleveland, this is for you. MBO? NBA 온 에어 시즌 6 1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사회를 보게 됐는데, 저 혼자 지금 음영지역에 와 있나 잠깐 의심했어요. 너무 좀 딜레이가 심하네요.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자유인님이 참석을 못 하실 줄 알고, 제가 이제 사회를 준비했었다가 그냥 이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그 점 좀 양해를 바라는 바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거의 2주 만에 다시 방송을 하게 됐는데, 패널 분들 다 잘 계신지 한번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호수이님. 네,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진정한 자유가 된 자유이님. 네. 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네, 또 가야이님. 안녕하십니까,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다들 많이 바쁘시죠? 그렇죠. 요즘에 또 워낙 바쁠 때고,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해서 확진자 수가, 우리들이 지금 방송을, 녹음실 좀 가기가 두렵습니다. 아주 가고 싶은데, 그래갖고, 혹시나 또 밀실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번 시즌 자체가 저희 어떤 그런 근황보다 저희 온에어의 근황이 참 위태위태해가지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듯 싶더니 또 갑자기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저희의 약간의, 일말의 희망이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저도 빨리 녹화실에 들어가서 저희끼리 이렇게 좀 떠드는 방송을 했으면, 네,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저희도 사실은 텐션이 좀 올라가고 할 텐데, 여러모로 좀 아쉽습니다. 네. 혼수님이랑 다혜님도 다 잘 계셨죠? 네, 다 똑같이 지내고 있죠. 지금 사실 근데, 행님 머리 위에 이득점밖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바로 지금. 모든 초점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트리플 스리님이 그때 올려주신 그 사진이죠, 이게? 맞습니다. 그 댓글을 올려주셨었는데, 그 댓글을 또 지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재빠르게 요거를 스샷을 떠나서 다행히, 활용할 수 있게 됐고요. 상당히 그 이득점에 대한 그 디테일이라든지, 이 비니 모자도 사실 제가 처음으로 얼굴 공개하면서 썼던 모자거든요. 그렇죠. 요런 디테일이라든지, 여기 양쪽에 이 바켓스에 지금 골드와 퍼플이 들어있는데, 아마 요거 이제 레이커스를 잡는 필라델피아가 되게 잘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그러네. 여러모로 의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좀 비켜보면은 유니폼에 지금 3번 써있는데, 이 3번도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유니폼을 샀던 예전에 그 베널러스의 넘버링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디테일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보면 볼수록 디테일이 많아요, 요 사진이. 그래서, 네, 의미가 저도 많아서 요거를 이제 뒷배경으로 하고 시작을 하게 됐네요. 네. 레이커스 그 퍼플 앤 옐로우 이제 짊어지는 그 통이 예전에 그 똥 푸는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 똥포 느낌으로 약간 그렇죠. 똥쇼트용 그런 느낌인데. 네. 레이커스가 똥물이니까 똥물을 퍼와서 네. 그런 고난도의 디스 아닌가. 네. 저는 물지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 위에 방울 달려 있는 것도 보니까 이렇게 똥 이렇게 뭔가 튀는 느낌. 오늘 아주 그냥 난장판이네요, 네. 참, 이 티가 참 예전에 LA 가셨다가 오실 때 사주셨던 헤럴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저 이거, 네네네. 이거 빨리 입고 버려가지고 걸레짝으로 쓰려고 빨리 최대한 많이 입고 있어요.
저게 그래서 나름 저희가 국내에는 이게 아마 살 수가 없을 텐데, 저런 디자인으로. 수요가 없으니까요.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없겠죠? 굳이 얘기하면 희소성은 높으나 가치가 적은 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제 재밌는 건 맞습니다. 헤럴이 직접 얼마 전에 슈로더가 이제, 퇴장을 그때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으켜주다가 선수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때 이제 헤럴이 와가지고 슈로더를 도와줬는데, 그때 슈로더 인터뷰에는 내 눈에는 레이커스 저지 입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이 적이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클리퍼스 티에 작년도 헤럴의 티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네. 입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헤럴은. 이게 또 과연님이 헤럴에 대한 좀 안 좋은 강점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그쵸. 전직관 갔을 때. 안 좋은 감정이 또 있으시죠. 네.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 저를 정말 눈으로 보고 무시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언짢을 수밖에 없어요. 한참 어린 애가, 네, 황당했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좀 입이 풀렸을까 싶어서 이제 좀 위클리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 혹시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나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안 보이네. 화면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혹시 그 뉴스만 자유인님이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뉴스를 카톡으로 받았는데 지금 컴퓨터에 카톡이 안 깔려 있어서 제가 이 카톡으로 보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카톡을 보면 이게 꺼지네요, 화면이. 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네요, 위클리. 와, 이런 식으로 돌려까는구나. 네. 와. 아니요, 제가 다시 받을 거고요. 댓글 할 때 제가 다시 받을 거고, 업앤다운 할 때도 제가 다시 받을 겁니다. 네. 오늘은 불상사 때문에 잠깐 요 뉴스 코너만 잠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위클리 뉴스는 저한테 미저리 같은 존재네요. 자, 이번 주 위클리 뉴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가야이 님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한 2주 정도 방송을 쉬게 되어서, 정말 엑기스, 정말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들만, 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뉴스를 살짝 봤는데, 마지막에 약간 좀 쓰레기 같은 뉴스가 하나 있던데. 똥 푸는 뉴스 하나 있죠. 자, 이게 왜 들어왔지 싶은 게 있는데, 네. 네. 자, 첫 번째는 부상 소식입니다. 자말 머레이가 오늘 좀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 MRI 그렇죠. 네, 재검할 예정인데, 저도 영상을 봤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부상이더라고요. 네. 일단 긴급하게 엑스레이를 촬영했을 때는 ACL, 흔히 얘기하는 십자인대라든지 내측 손상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해요. 뼈 골절 이런 건 없었고, 다행이네요. MRI를 통해서 이제 재검을 할 건데, 생각보다는 아주 심각하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 아침에 재검하고 발표가 될 건데, 제 생각에는 일단 십자인대 끊어지는 부상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조금은 아마 플레이오프 때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우려했던 부상들이라면 사실상은 시즌 아웃인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상이었는데, 네. 자말 모레가 또 플레이오프 때 핫한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유독.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가 한 달 정도 후면은 치러질 것 같은데, 시즌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네. 네네. 그까지 좀 잘 회복해서 덴버의 플레이오프 때 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죄송한데 한 3분 정도만 나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저한테 던져주시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제임스 와이즈맨이 무릎 반월판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네. 참 올 시즌 루키 시즌이. 저는, 시즌 동안 이제 안 들어온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사실. 네. 아무래도 빅맨이다 보니까 무릎 관리가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토스카랜더스는 오늘 판타지에서 한번 들여다봤었는데, 역시 못하더라고요. 네. 쩌리는 쩌리의 케빈 루니는 안 보셨나요? 케빈 루니도 봤는데, 리바만 한 10몇 개 찍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여기는 빅맨의 팀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고의, 네, 이제 플레이어를 찾아보는 란을 고의 닫았습니다.
더 이상 안 들어보려고요.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그쵸. 이제 플레이오프권을 놓고 이제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그 플레이인 그 토너먼트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제 12팀까지가 이제 그 토너먼트에 참가가 가능한데 지금 정확히 12위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로 그 11위에 뉴올리언스 펠리칸스가 지금 굉장히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 이제 뭔가 그래도 어쨌든 핵심 로테이션 플레이 선수 한 명이 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크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골든스테이트랑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이번 시즌에 3차례를 맞붙는데 아직까지 매치업이 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잔여 시즌 동안에 이 두 팀끼리 계속 매치업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이제 그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대한 뭔가 치열한 그런 레이스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쨌든 뭐 다양한 이제 히스토리가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와이즈맨이라는 어쨌든 빅맨 한 명이 로테이션에 빠졌다는 건 조금 큰 소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와이즈먼이 저는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실제로 보이는 거 뭐 아직 보완할 점도 굉장히 많지만 일단 운동신경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치가 향후에 한 2, 3년 정도 가다듬어지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골든스테이트에 저런 유형의 선수가 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이번 부상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오히려 루키 시즌이고 이런 그 우승 경쟁을 하지 않을 때 좀 더 많은 경험을 쌓기를 원했는데 그렇습니다. 뭐 커리가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오늘 핫했죠 또. 네. 네. 그러게요. 아마 네. 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통산 득점 1위를 오늘 차지했더라고요. 윌트 네. 챔벌레인을 무려 제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뉴스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스탯 하나 또 그 확인했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스테픈 커리가 단일 경기에서 3점슛을 10개 이상을 성공시킨 게 이번이 18번째라고 하더라고요. 18번째. 네. 커리어 내내 지금 18번째 한 경기에서 3점슛을 10개 이상 성공을 시킨 건데 이게 2위와의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클레이 탐슨이 그 NBA에서 역대 2위인데 네. 탐슨이 5번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커리가 18번인데 2위가 클레이 탐슨이 이제 5번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임스 하든, 데미안 릴라드 그리고 제이알 스미스가 3번씩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잭 라빈이 2번. 그리고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맥시멈이 1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테픈 커리가 얼마나 그 3점 슈팅 부분에서 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스탯이 아닌가 싶고 맞습니다. 정말 네. 경이롭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골스 팬 입장으로서는 커리가 저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경기를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거의 유일한 유일한 낙이죠. 네. 자, 그리고 제임스 하든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10일 정도 있다가 재검을 받은 소식이고, 이게 듀란트가 복귀를 이제 했는데 하든이 또 빠지는. 그렇죠. 네. 브루클린의 그 악마 삼총사가 언제 또 같이 뛰는 날이 올지,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클리퍼스의 패트릭 베벌리가 송골절 수술로 4주에서 6주 정도, 아웃이 확정이 됐네요. 사실 이 부상을 당하기 전에 굉장히 그 크리스 폴한테 나쁜 파울을 해서, 인성 논란도 좀 있고 그랬잖아요. 베벌리의 그런 논란이야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항상 모르는 건데 이게 4주 6주면 사실 지금 플레이오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금 5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정규 시즌에 저희가 더 이상 베벌리를 볼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서 클리퍼스도 이제 뭔가 전력에서 뭔가 출혈이 있다는 거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덕분에 라정 론도의 이제 플레잉 타이밍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매니지먼트도 하고 이제 조금씩밖에 안 돼 있긴 하지만 굉장히 소름 끼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론도는 뭐 아시다시피 정규 시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플레이오프 돼서 이제 뭔가 좀 핫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론도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이제 워밍업을 하는 그런 출전 시간 기회를 베벌리의 그 부재로 인해서 오히려 강제적으로 좀 받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의 올라디포도 무릎 염좌로 한 10일 정도 있다가 재검사를 받을
휴스턴이 아니죠. 지금 마이애미 올라디po. 그렇죠. 마이애미. 네. 바로 팀으로 옮겨가지고 헷갈리네. 그렇죠. 자, 그리고 말릭 비즐리, 미네소타 선수죠. 네, 그렇죠. 4주에서 6주 정도, 네, 결장을 하겠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제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이 들리니까, 좀 그렇죠.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커리가 워리어스 프랜차이즈 통산 득점 1위를 했다는 제가 방금, 네, 전해드린 그렇죠. 소식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루 홀리데이가 4년 160밀리언의 연장 계약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야, 그러면 이건 연 40밀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형님? 이게 제가 봤을 때 135mm 아마 기본이고 플레이어 옵션인가 뭐 보너스까지 다 해서 160mm, 최대 160mm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걸로. 네, 전 그렇게 들었는데, 글쎄요, 뭐 지금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러키 벅스에 이제, 샐러리를 좀 들여다 봤었는데, 거의 뭐 쿤보랑 미들턴이랑 이제 이번에 계약하게 된 주루 홀리데이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3명에서 70%를 먹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30% 가지고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짤짤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칸인데, 사실은, 주루 홀리데이 그 선수 하나가 엄청 크죠. 엄청 큰데 그거에 비해서 벤치를 너무 희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좋은 퍼즐이지만, 모르겠습니다. 결과로 정말 입증을 해내지 않는다면 악수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돈값을 네. 해야 된다. 네. 오셨네요. 이 계약은 네. 스몰 마켓의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주루 홀리데이를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이제 어쨌든 뭐 블레서를 포함해서 다른 선수를 내보낸 것도 있었지만 다시 재계약을 미리 함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오버페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가야님 들어오셨네요? 네. 네네네. 주로 홀리데이 연장 계약 말씀하시고 계셨구나. 네, 맞습니다. 에오버죠. 네. 에오버죠.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몰마켓 얘기도 동의하고요. 사실은 선수들이 뽑는 가장 위력적인 디펜더나 위력적인 선수가 과소평가가 가장 많이 된 선수가 사실 할리데이라고 하는데 40밀은 좀 오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30 과소평가란 타이틀에 붙을 수 없겠죠 이제. 이제는 과소평가 아니죠. 그러니까 솔직히 25밀 정도면 조금 더해서 28에서 32밀까지 30밀도 조금 글쎄요 우승의 하나의 큰 조각이지만 완벽한 에이스는 아닌데 40밀은 좀 오바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네. 감정평가 나왔네요. 네. 개인적인 생각에. 28에서 32 사이. 네. 28밀에 딱 좋아요. 텍사스 정도에 딱 가서 면세로 딱 28밀 가도 딱인데 40밀은 여러 사람 고통받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고액 연봉을 받으면 그만한 또 실력을 발휘하고 결과로 또 증명을 해야겠죠. 네. 자, 그리고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구단주가 될 예정인 알렉스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마크 로이. 그쵸. 네, 소식인데, 알렉스 로드리게즈면 예전에 그 MLB에서 뛰었던 선수인가요? 그쵸. 에이로드라고 이제 불리고. 양키즈. 양키즈에서 사실 유명했었죠. 근데 이제 약물 문제로 이제 좀 말년에 조금 안타까운 조금 평가 절하를 받긴 했지만, 그렇죠. 사실상 메이저리그에서 올타임 순위 안에 드는 정도의 선수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인이 또 워낙 슈퍼스타 가수인 또 제니퍼 로페즈 또 셀럽과 결혼도 하고 워낙 이 부부 자체가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으신데 생각보다 풋볼이나 메이저리그 쪽에서는 조금 인수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 자체가 구단주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사이티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나 봐요. 이너서클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에이로드가 구단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어쨌든 미네소타에서 호수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케빈 간의 사이도 안 좋은 글렌 타일러 구단주 아닙니까? 이번에 어쨌든 구단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마크 로리는 제트닷컴이라고 IT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이랑 경쟁을 한때 했던 그리고 결국 이제 한
3조 정도로 아마 팔렸을 거예요, 아마존에. 근데 엄청난, 네, 그 스타트업의 신화 같은 존재시죠. 네. 어쨌든 그분이랑 같이 해서 공동 인수하신다고 합니다. 네. 팀볼브스가 뭐 좀 새로운 구단주를 맞이하면서 좀 성적도 좋아졌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네요. 네. 정말 여기 참담하거든요. 네. 여기 조금 이슈가 있는 거는, 네. 아직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연고지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생겼거든요. 왜냐면은, 에일로드가 시애틀에서 또 오래 뛰기도 했고, 그 시애틀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지금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에 있는 영건들, 슈퍼스타를 준비하고 있는 영건들이, 소닉스 유니폼 합성된 그 밈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왜냐면, 이 구단 인수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인수는 아니고요. 2년 동안 구단주 경영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아마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연고지 이전 없다고 하는데, 에이로드 같은, 어떻게 보면 현재, 그러니까, 미네소타에서 이 사람이, 스웨덴보다 더 살기 힘들다는, 스웨덴이 아니라, 북유럽보다 더 살기 힘들다는, 미네소타에서 과연 할까, 구단주 생활을, 네. 의문입니다. 저는 시애틀 가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네, 그 제트닷컴이 아마존이 아니라 월마트에 월마트 네, 죄송합니다. 월마트가 인수했죠. 한것 같네요. 네, 찾아보고 있었어요. 네. 바로 또 팩트 체크가 들어왔네요. 네, 마클로리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실수할 뻔했는데. 아마존이랑 어쨌든 경쟁하다가 네.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네, 맞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ESPN에서 해고당한 폴 피어스 소식이네요.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해고를 했는데, 저 유튜브에서 그 영상이 뜨는 걸 봐서 저도 잠깐 봤는데, 약간,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셨나요, 호수이님? 저희, 모든 분들이 봤을 거고, 네.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특히 이제 관련 영상에서 지금 신나게 영상이 돌아다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은 굳이 제가 디테일하게 안 와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죠. 보지 않았을까. 이제 네. 뭔가 굉장히 불적절한? 네, 비적절한 그런 영상을 이제 인스타샵 본인의 이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이제 라이브로 영상을 보내다가, 이거를 특히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응을 하다가, 결국 이제 ESPN 애널리스트 측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저는 그의 개인의 어떤 행보 이런 걸 떠나서, 폴 피어스라는 이제 전 레전드 선수가 애널리스트 활동을 하면서 정말 잡소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헛소리를 정말 많이 짓거렸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되게 제 개인적인 팬 입장에서는 뭔가 불필요한 소리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그 뉴스를,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이 뉴스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다른 NBA 뉴스에 비해서 사실 이게 큰 뉴스는 아니죠. 왜냐면 은퇴한 선수가 실수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헛소리 짓거리다가 잘린 거가 아니라 이제 잘릴 좀 명분이 필요했는데 잘 잘린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가 그것보다 저는 SNS가 요즘에 워낙 그 운동 선수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셀럽도 그렇고 워낙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폴 피어스 같이 잘린 사람도 있지만 특히 최근에 케빈 듀란트 같은 선수도 동성애 관련 혐오 발언을 이제 그 DM으로 제가 배우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분이랑 나눴던 게 공개가 됐잖아요. 마이클 라파포트죠. 네. 그쵸. 워낙 그분 또 NBA에서 워낙 또 이렇게 NBA와 가까운 그렇죠.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분인데 그 배우분이 어쨌든 그 SNS에 대한 좀 경각심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요즘엔 너무 이슈가 많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네. 워낙 이 SNS가 활성화된 시대라서 네 그런 이슈들은 정말 피해갈 수 없지 않나. 저는 SNS가 이런 거를 나쁜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자정작용도 해주지 않나, 병신들을 좀 거르는 역할도 좀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그렇죠. SNS가 없었다면 사실 그렇죠. 온갖 곳에 숨어있는 병신들을 저희가 모르고 지냈을 텐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낭중지추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그 바늘을 찌르고 나오는 병신들을 이렇게 좀 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에네스 칸터가 한 경기 30개 리바운드 기록을 세웠네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기록입니까? 득점보다 리바운드가 많더라고요. 정말 칸터가 리바운드가 많지 않은 선수 아닌가요? 리바운드 능력은 뭐 굉장히 리바운드- 출중하다고는 생각, 수비가 부족하지만, 그런가요? 많이 부족하지만, 네. 리바운드는 그래도 저는 꽤 출중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30개까지 잡는데. 네, 칸터의 리바운드 능력은 사실 NBA 최고 수준이죠. 출전 시간 기준으로 그래요? 봤을 때는, 네, 리바운드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NBA 최고 병력 중 한 명이고, 그만큼 리바운드 잘하는 만큼 수비를 못하죠. 근데 이 수합이라는 기록이 단어가 정말 진짜 잘 어울리는 선수가 아닌가. 이 기록이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도 들어와서 에네스 칸터보다 단일 경기에서 더 많이 잡았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네, 케빈 러브가 31개를 2010년도에 미네소타에서 잡았던 거. 요게 기억나죠. 유일하고요.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네. 기억납니다. 그게 유일하고 30개를 잡았던 선수가 예전에 드와이트 하워드가 샬럿에서 2018년도에 잡았던 기록, 앤드류 바이넘이 2012년도에 30개를 잡았던 거, 뭐 그 정도? 그 이하로는 뭐 29개, 이제 20개대로 이제 떨어지는데 그만큼 또 정말 뭐 숫자 자체만 들여다보면은 굉장한 기록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못난 놈들이 많이 잡았네요. 네. 정말 이름만 들어도 죽여버리고 싶은 몇 명이 좀 튀어나오네요. 정말 하나같이 정말 하자인 놈들끼리 30개 잡고 있네요. 저도 이거를 이제 올타임 기록으로 봤는데, 뭐,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올타임 기록은 사실은 윌 체인벌린께서 잡으신 55개가 기록이죠. 그 싱글 게임에서는 55개인데, 30개가 몇인가 보려고 했더니, 네, 이건 뭐고 빌러셀과 제가 볼 때는, 윌 체인벌린 두 분이 잡은 기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순위권에도 없더라고요. 두 분이 맞아요. 스크롤 네. 한 두 번 내려가 나오더라고요. 30개 정도. 그래서 이게 옛날 분들은 대단했다. 네. 50개는 뭐 그냥 장난으로 잡고 막 45개 뭐 그냥 네. 간간히 뭐 옛날 분들 껴있는데 뭐 30개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리바운드가 아니네. 네. 옛날 기록 보니까. 네. 오히려 리바운드 맞습니다. 하면 네. 드러먼드라서 드러먼드가 이런 기록 하나쯤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렇죠. 드러먼드가 29개를 2015년도에 하나 잡았네요. 29개. 모즈고프도 29개 잡은 적 있습니다. 오늘 아주 팩트 체크가 좋네요, 형님. 와, 오늘 그냥 창 띄워놓고 있어가지고. 29개, 30개 명단은 아주 질이네요, 질이요. 네. 근데 진짜 모즈고프. 네임빌려 3 같은 놈들 많네요, 진짜. 와. 모즈고프 29개 할 말 이렇습니다, 진짜. 모즈코프랑 바이넘은 LA 자체 시에 출입 금지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지금 기록을 세웠더니, 드와이트 하워드도 LA에선 금지됐잖아요. 작년에 근데 겨우 만회했는데. 그렇죠. 네. 아무튼 좀 재밌네요. 네. 네. 이렇게 좀 희귀한 기록들이 자주 나왔으면 하는, 네. 재밌으니까.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소식은, 네. 네, 오늘의 메인 뉴스죠. 네. 네. 레이커스가 윙 자원을 영입했네요. 벤 맥클레모. 네. 그렇죠. 무려 그 CJ 맥컬럼보다 바로 하나 위에 뽑은 벤 맥클레모를 그때 드래프트 하나 위에 뽑았던 킹스가 낚아채갔던 영재를 낚아채갔던 그 선수, 그 유명한 벤 맥클레모를 부숴왔습니다. 길거리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맥컬럼 진짜 잘하는데. 맥컬럼이 아직도 그 얘기하죠. 네, 자기가 킹스가 자기 뒤통수 쳤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릴라드도 킹스가 나도 뒤통수 쳤다. 그래서 킹스에서 맥클레모랑 그때 누구였죠? 하여튼 둘을 앞선 거에서 뽑았죠. 네, 재밌었던 그렇구나. 기록이 있네요. 네. 네. 제가 그때 단체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다 벤 맥레모가 레이커스 저질 입는 걸 보면서 정말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위클리 뉴스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시 사회자 역할을 제가 넘겨받아서 사실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인데 제가 이제 그 댓글 소개를 이제 또 남한테 넘길 수 없으니까 또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댓글 소개를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댓글창이 미어 터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미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정리하는데 짧은 시간과 적은 노력이 필요했고요. 시작을 해보자면 KSRAZE님과 전술보드님께서 10,000원씩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시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고마우면서도 약간은 좀 무섭네요, 사실. 저희가 안 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네. 여기에 계시는 네 분 말고 나머지 분들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또 방송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다음 댓글 야수장님께서 가야이님의 바람이 어느 정도 하시면서 이제 드러먼드의 레이커스 핵을 이제 같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게 이제 지난번 28일 방송 이후에 이제 나온 소식이라서, 네. 그쵸. 한번 짚어드렸는데, 드러먼드가 온 거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수이님이랑 가야이님이랑.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혼자 약간 CG 합성해놓은 것처럼 혼자 두껍더라고요. 너무 두껍고 든든하고. 그리고 어쨌든 뭐 바이아웃으로 왔지만 제가 볼 때는 앤서니 데이비스랑 르브론 제임스랑 호흡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거를 사이즈 면에서나 뭐 어떻게 보면은 3점만 잘 좀 가동된다면 레이커스가 뭐 정말 이 이상의 가장 큰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닌가 뭐 생각됩니다. 네. 뭐 드러먼드는 이번 바이아웃 시장에서 최고의 대화였죠. 뭐 다른 선수들 뭐 알드리지 뭐 그리핀 뭐 이런 선수 얘기 나오긴 하지만 그 선수들과 다른 게 드러먼드는 지금 전성기 나이에 있거든요. 전성기에 나이 있는 거 플러스 지금 어쨌든 리그에서 최고의 리바운드로 군림하고 있는 전성기 나이 선수를 뭐 바이아웃으로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죠. 사실 뭐 레이커스 팬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도 이제 뭐 그때 단체방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다른 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이런 뭐 지금 뭐 알드리지나 그리핀은 뭐 나이라도 많고 뭐 부상 전력도 있고 어쨌든 뭐 전력 그런 선수이라도 하지. 드러먼드는 멀쩡히 잘 뛰고 있는 전성기 나이 있는 선수가 이렇게 뭔가 마켓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시에 나오는 것 자체, 그리고 저 선수가 작년 어쨌든 우승했던 팀이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바이오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하긴 하지만 뭐 전력 보강 면에서는 뭐 이보다 사실 더 좋은 보강을 바이오 시장에서 기대할 수가 없는 선수죠, 사실. 여기요, 이런저런 거 따지면 우승 못해. 그런 건 따지 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지금. 이런 거 따지 마. 우승하고 얘기하지. 사실 빅맨 기쁩니다. 네. 정말 강한 빅맨 두 명이기도 하지만 AD랑 어떻게 보면 좀 색깔이 전혀 다른 빅맨이라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드러먼드가 사실 레이커스 가게 되면서 약간 또 드라마의 끝이 약간 정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드라마의 끝이 좀 정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제 뒤에 있는 이 물지개의 색상을 보게 되네요. 네, 다음 댓글은 야수장이님이신데 잘들 지내고 계시죠? 부서 이동 적응 중이라서 정신이 없으시고 최대한 자주 들리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라고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또 댓글이 있어서 한번 또 같이 읽어드렸고요. 스미스팡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부세비치가 시카고로 이동을 하면서 부세비치에 대한 사랑이 매우 상승하고 계시고 마이애미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시다라는 점 같이 한번 공유를 드립니다. 다음 댓글은 이제 클레이 사격왕 탐슨님께서 요즘 참 이기기 힘든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탐슨 너무 보고 싶네요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제 덴버를 잡은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나 저번에 워싱턴한테 지는 걸 보면서 약간 글쎄요, 지금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죄다 뛰었는데도 워싱턴 같은 팀을 지금 못 이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 상당히 재밌는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각 팀이 있는 위치, 그쵸, 뭐 골스도 사실은 지금 높은 순위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좀 아쉬운 골든 스테이트가 네,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사실 이번에 말씀하실 거 있었어요. 프로권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10위권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샌안토니오 스퍼즈가 어쨌든 꾸준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계속 연패도 하고, 물론 오늘 경기는 좋았지만, 네, 좀 옛날에 골스에 그 향수가 있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좀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댓글, 블루곰님인데, 이젠 디트 때 태업한 게 확신이 드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리핀이 브루클린에서, 그 덩크를 찍어내리는, 요런 영상을 같이 올려주셨는데, 그쵸. 그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였던 게 확실해졌네요. 네. 이거, 덩크 찍는 걸 보고 학도님께서 굉장히, 심한 욕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디트로이트 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디트로이트 선수들이랑 한번 이렇게 또 약간 몸싸움 같은 게 또 있었잖아요, 경기 중에. 그렇죠. 또 그걸 보면서 굳이 뭐 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으면서, 브루클린은 정말 정이 안 가는 팀이다라는 게 또, 다시 한번. 저한테 사실은, 또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네. 디트로이트 그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조금 시비를 좀 걸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기분이 상할만 한데 저는 그거보다 우리 저기 단톡방에 디트로이트뿐만 아니라 그리핀 경기를 매일매일 주시해서 뭔가 좀 그런 게 있다. 그럼 바로바로 이간질을 위해서 올리거든요. 약간 제가 학도님을 위해서 실시간 그리핀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모니터링 해가지고 뭔가 좀 덩크를 꺾거나 3점을 꺾거나 스텝백을 쓰면 바로바로 링크를 걸어서 우리 학도님의 야마를 돌게 하는데 네. 요즘 그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핀 잘 네. 좋은 활동이신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카톡방이 조용했다가 갑자기 학도님께서 튀어나오시는 게, 네. 욕을 막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급발진하는 게, 네, 그러니까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다음 댓글은 엄마드로자님인데, 오랜만에 느바 라이브 봤는데 명경기가 나왔네요. 워싱턴 골스 재밌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게 명경기가 됐었어는 안 되는데, 뭔가 씁쓸하네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임스피디님께서 토론토의 심장, 랩터스의 산 증인, 게트주를 소개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게리 트렌트 주니어 선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선수가, 포틀랜드에서 토론토로 간 거를 이 댓글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포틀랜드에서 누구죠? 릴라드 다쳤을 땐가? 아니면은 맥컬럼 다쳤을 땐가? 잠깐 나와가지고 제가 판타지에서 잠깐 들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토론토 가가지고 지금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걸 보면, 토론토가 얼마나 막장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저희가 안타깝네요. 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이제 트레이드 리뷰를 하면서 가야님하고 주인 형이 왔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업앤다운으로도 심지어 얘기를 했어요. 노먼 파월이랑 게리 트렌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팀을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제가 뭔 얘기한지 기억도 못해요. 네. 네. 팟빵에서 좀 정리를 해봤던 댓글들은 여기까지고요. 유튜브에는 댓글이 하나 달려 있어서, 네,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스킵을 했습니다. 굉장히 슬프네요. 갑자기 그 얘기 사실, 유튜브에 댓글이 이번 방송만 하나가 아니라 저번 방송도 하나여서, 유튜브를 진행하자라고 했던 학도님을, 조금은 저희가 일벌백계를 해서, 어떻게 저기 서울시장에 곤장이라도 설치해가지고 곤장질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름 벌려놓고, 네, 아무튼, 네. 댓글은 아무튼 여기까지였고요. 네,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댓글 이렇게 함께 남겨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게 사회자가 코너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정신이 없네요. 네. 다음 코너는, 네, 호수이님이 진행하시진 않고, 호수이님이 컨텐츠를 제공해주시는 업앤다운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자유인님께서 사회를 안 보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자유인님의 발언권을 좀 드릴 예정인데, 준비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첫 번째 그 업앤다운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면 될까요? 가시죠. 바로 진행할까요? 네네네. 첫 번째 업앤다운은 이번 시즌 최고의 덩크는 마일스 브리지스의 카펠라 덩크다. 하나, 둘, 셋. 다운 하겠습니다, 전.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다운인데, 우선 자유님과 호수이님의 마일스 브리지스의 카펠라 덩크에 대해서 한번 이게 왜 최고의 덩크인지 아직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게 최고의 덩크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호수님 먼저 말씀. 제가 찍어야 되죠. 자유님 먼저 하시죠. 호수님 먼저. 그냥 먼저 하면 되나요? 네네. 호수님 먼저 하시죠, 그러면. 네. 저는 이 마일스 브리지스의 그 카펠라에 대한 인어페이스 덩크는 그 올해의 덩크가 아니고 지난 10년간 최고의 덩크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가 이제 그 점프한 모션이랑 그 손을 이제 뒤로 꺾는 그 모션. 그리고 그가 상대했던 선수가 어쨌든 리그에서 최고의 장신이자 이제 최고의 블락커 중에 한 명이었던 카펠라였다는 거. 그리고 그 둘이 동시에 점프를 했는데 그거를 접어서 이제 점프를 했다는 거 좀 감안했을 때. 그리고 그 마일스 브리지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수액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가끔씩 있어요.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좀 멋있는? 점프만 해도 좀 멋있는 그런 그 수액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가끔씩 있는데 뭐 예전에 뭐 데스먼드 메이슨 같은 선수도 있었고 저는 데스먼드 메이슨이 좀 마일스 브리지스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점프만 해도 멋있는 선수고 그 행타임도 멋있고 그 뒤로 젖히는 모션 그리고 상대의 어떤 그 임팩트 이런 거를 다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이 덩크는 정말 그 지난 10년 전의 덩크들을 통틀어서도 충분히 온탑에 들어갈 수 있는 덩크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소름 끼치는 덩크였다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유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호수님께서 워낙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네.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끝인가요? 제가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자유님한테 먼저 발언권을 드린 거였고요. 앞으로는 무슨 병이 나오든 자유님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님께서는 뭐 다운을 하셨는데 혹시 뭐 네. 이번 시즌 멋있었던 덩크가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신지? 일단 지금 저는 확고하게 있는데 지금 호수인님의 10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꾸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 제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원래 생각한 대로 가면은 저는 뭐 이건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예술성으로 좀 예술과 어떤 임팩트를 판단하는 거니까 개인의 주관적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얘기하자면 저는 올해 최고의 덩크는 앞으로도 그 이번 시즌 끝까지 안 나올 것 같지만 최고의 덩크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와타나베 유타 토론토 선수를 거의 뛰어넘듯이 하는 그 사이드 그 돌파에서 백다운으로 덩크하는 게 있었거든요. 정말 와타나베 유타 선수가 좀 아시안으로서 굉장히 저는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너무 체면을 구기긴 했지만 그 덩크가 저는 가장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마일스 브리지스 사실은 키가 좀 신장이 있잖아요. 뭐 거의 한 2m 2, 3 정도 될 건데 이 앤서니 에드워즈 선수는 190대 초반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정말 쏜살같이 뒤로 파고 들어와서 폭발적인 탄력을 이용해서 정말 그 최고의 덩크를 저는 거의 사실은 빈스 카터가 예전에 그 시드니 올림픽 때 했던 그 덩크와 맞먹을 정도로 와타나베 그 키 큰 선수를 거의 뛰어넘을 정도로 덩크를 했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저는 그 덩크를 저는 1번으로 뽑고 싶습니다. 저는 행인님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시즌 최고의 덩크는 블레이크 그리핀이 브루클린 네츠 가서 했던 첫 번째 덩크가 최고의 덩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였죠. 네. 디트로이트 구단 자체에 하는 인요 페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덩크가 최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심지어 그 다음 경기에서 커리보다 더 뒤에서 로고샷을 때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최고의- 그렇죠. 네네네. 최고였습니다. 아, 기가 막힌 대답이었네, 진짜. 저는 그게 정말, 네. 여러모로 충격적이어서, 저는 정말 그리핀은 거의 마팅이 간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저의 시즌 최고의 덩크는 요거였고, 네, 다음 이제 업앤다운으로 넘어가자면, 크리스 폴은 정규 시즌 MVP 수상이 가능하다. 네, 하나, 둘, 셋. 오. 다운. 오늘, 두 번째 업앤다운까지, 굉장히 이제 비슷한 기조로 가게 되는데, 자, 이제 자유인님께서 한번, 네,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폴. 얼마 전에 저희 단톡방에 크리스폴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크리스폴이 그 전에 있었던 팀과, 있기 전의 팀의 성적과 크리스폴이 그 팀에 간 후의 성적을 보여준 어떤 그래프 같은 거를, 호수님이 올려주시고, 저희가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금 피닉스가 2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서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피닉스가 2위를 할 것이라고는 정말 1도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시즌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그리고 선수단 구성의 변화라고 보면은 크리스폴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그 선수 하나가 영입됨으로 해서 피닉스 선즈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피닉스 선즈가 지금 유타랑 한 2게임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1위를 한다면, 정말 MVP를 타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1위를 한다면, 네. 그래서 저는 응원하는 마음에, 네, 업을 선택했습니다. 네. 호수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자유인님이랑 정말 똑같이, 예, 그런 맥락에서 MVP를 샀을 때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정규 시즌 1위를 해야 되고, 정규 시즌, 그러니까 서부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MVP, NBA 전체에서 1위를 해야 됩니다. NBA 전체에서 1위를 한다면은, 이번 시즌 크리스 폴의 활약은 마치 언제랑 비교를 할까요? 0102 시즌의 제이슨 키드라든지, 아니면 0506 시즌의 스티브 내시라든지, 그 선수의 한 명의 존재감만으로 인해서 팀이 단숨에 리그 최상위권으로 도약을 하는 그런 사례들과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크리스 폴이 MVP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NBA 전체에서 1위를 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즌으로 돌아가서 오프 시즌에, 그러니까 시즌 시작 전에, 이번 시즌 시작 전에 저희가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물어봤을 때, 피닉스 선즈가 서부에서 1위나 2위를 할 것이다 물어보면은 그 강아지가 박장대소를 할 거거든요. 이 피닉스 선즈라는 팀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정말 쓰레기 팀의 상징 같은 팀이었어요.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고, 거기서 뛰는 선수들의 이름을 풀 수 있는 사람조차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최악의 팀 중에 하나였는, 그러니까 감독도 최악이었고, 어떤 프론트 오피스 자체도 최악이었고, 존재감 자체가 없는 그런 최악의 팀이었는데, 이런 피닉스 선즈를 저희가 지금 도대체 얼마 만에 이렇게 서부 상위권에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난 시즌 대비해서 변화하는 건 사실상 크리스 폴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제이 크러드가 와가지고 갑자기 선즈가 2위를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크리스 폴의 임팩트는 정말 위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오히려 이런 면에서 선즈가 아예 1위를 해버려서, MVP를 해버려서 이제 뭔가 본인이 예전에 사지 못했었던, 정시즌 2위까지는 해봤었는데 1위를 해서 트로피는 아직 받지 못했었잖아요. 이런 면에서 또 크리스 폴이 받으면 또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리스 폴이 그리고 아직 MVP를 한 번도 탄 적이 없잖아요. 그죠? 못 받았죠. 네.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나. 네, 그렇죠. 호수님 말씀대로. 네. 가야님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MVP 후보가 있으신가요? 크리스 폴 말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크리스 폴 MVP를 저는 호시님이랑 거의 동일한 타이밍에 늘 주장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진짜 MVP 아니냐. 그렇죠. 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문장은 이런 선수 못 받으니까 이런 선수가 진짜 MVP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는 말씀하신 대로 서부 1위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MVP 그 랭킹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는 이유가 개인 기록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스티븐 애쉬 같은 경우에는 18점에 한 12개 어시스트 정도는
그 했을 때인데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죠. 크리스 폴은 현재 평균 본인의 평균 커리어가 18, 19 정도의 득점에 한 10개 가까운 어시스트인데 현재 이번 시즌 정규 시즌 그 개인 기록은 16점 정도의 득점에 8개 어시스트라 8.7개 어시스트다 보니까 사실상 본인 커리어보다 좀 못 미치고 그렇죠. 이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팀 영향력은 아마 NBA뿐만 아니라 NBA를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지만 심지어 MVP 투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엔비드 같은 선수 지금 현재 부상으로 좀 애매한 지금 경기 수지만 아니면 개인적으로 요키치가 가장 근접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에는 덴버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금만 더 힘을 내줄 필요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지금 언급한 선수들의 지금 팀 성적이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엔비드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키치 그리고 르브론은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요 정도 선수들에서 개인 그 기량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하든까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크리스 폴은 개인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100년이 지났을 때 이 선수가 왜 탔냐 했을 때 단순히 팀을 2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탔다라고 하기에는 NBA 그 보트 하는 사람 자체들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주고 싶지만 저도 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다운했습니다. 행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지금 뭐 개인 스탯을 봤을 때 크리스 폴의 개인 스탯이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네, 사실 뭐 특출난 게 없네요. 딱히 지금 스탯을 봤을 때. 그래서, 물론 팀 자체를 상위권에 올려놓은 거에 대한 공로는 인정을 해줘야겠지만, MVP는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엔비드 스탯을 들여다봤는데, 엔비드는 지금 40경기도 안 뛰었네요. 그러니까요. 그 경기 수가 좀 과연, 네, 사실, 득점에 있어서는 거의 30득점에, 평균 30득점에 육박을 하면서 거의 역대급 시즌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엔비드도 사실은, 이대로라면은, 물론 지금 동부 1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대로라면은,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MVP의 수상 후보는 아직까지는 좀 결정하기가 약간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유타도 사실 지금 명확한 MVP 후보가 따로 딱히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올 시즌 MVP는 정말 좀 쉽게 예측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크리스 폴이 뭐 가능할 것이다 이런 거 되게 낭만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요키치가 저는 가장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덴버 성적이 이제 4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5위로 떨어지면 과연 5위 팀에서 시즌 MVP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엔비드는 정말 미친 활약을 하고 있지만 너무 적게 뛰었고, 정말 너무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약에 제임스 하든이 이번 햄스트링으로 빠지지 않아서 한 15경기 정도를 출전하면서 현재의 기량을 보여준다면 하든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사실 지금 햄스트링이 온 거 보니까 벌써 무리가 왔고 몸에 플레이오프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하든 선수의 그 개인 수상을 위해서 굳이 출전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완전 무주공산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르브론 제임스가 더 다칠지도 몰랐고 뭐 레이커스 팬들 입장에서는 다치기 낫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쉬면서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좀 무주공산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크리스 폴이 아직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클리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동의는 하지만 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년 뒤에 우리가 봤을 때 16점에 8개 어시스트하는 선수한테 MVP를 줬다. 서부 2위인데 이게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압박이. 네. 그렇죠. 궁금하네요. 누가 차라리 이럴 거면 아예 코로나 시기에 이 NBA를 운영했던 총재한테 MVP를 주는 것도 아예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줘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MVP가 플레이어잖아요, 플레이어. 네. 실버가 직접 떠야지. 해본 소리예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당연히 선수에서 나오겠지. 아무튼 그만큼 MVP 지금 후보군이 굉장히 지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오히려 마지막 업앤다운으로 좀 말씀하세요. 오히려 저는 업앤다운을 생각하면서 크리스 폴이 올 NBA 팀에 들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세컨 팀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좀. 올 NBA는 힘들 것 같아요. 올 NBA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MVP보다 더 팀 성적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맞죠. 제가 기록이 더 기억하기에는 중요하죠. 개인 기록이 좀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진님 그렇지 않나요? 제 기억엔 그런데 모든 게 밸런싱이 돼야지 맞긴 하지만 근데 올 NBA는 어쨌든 가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스탯이 더 부각이 되거든요. 얼마에서 봤을 때는 올 NBA 퍼스트팀은 확실히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서드 팀이라도 어떻게 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크리스폴 짬밥이 얼만데 뭐 서드 팀 같은 걸로 뭐 만족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남은 건 사실 우승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 크리스폴이 사실 그저 그런 선수로 남는다는 사실은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분명히 기억했을 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엘진 베일러 같은 위대한 선수는 사실은 뭐 2위를 여러 번 했지만 어쨌든 그 선수는 그 2위도 엄청나게 많이 하신 그런 업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폴은 개인 스탯 면에서 굉장히 업적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 좀 슬픈 거는 물론 저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시겠지만 그 위대한 반열에서 50년 정도 지나면 정말 그저 그런 선수로 남을까봐 그냥 꽤 했던 포인트 가드. 근데 사실상 뭐 이렇게 디베이트 할 만한 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쵸. 사실 MVP 쉐어 2위 정도를 뭐 몇 번 했다는 사실 그걸로 부족하니까. PER 높았다 뭐 이런 것들로 하기에는 그렇죠. 뭔가 좀 아쉽죠. 팀 성적이 확실히 그러니까 NBA라는 것 자체가 그래 항상. 이게 그렇죠. 어쨌든 팀 스포츠고 모든 선수들이 결국 NBA 드래프트에서 되면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나는 우승을 하고 싶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수든 구단이든 뭐 팬 입장에서 보든 어쨌든 우승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근처도 아직 못 가본 거잖아요. 크리스포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나 큰 커리어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거죠. 사실 오히려 웨스트브룩은 거의 뭐 매경기 트리플 더블을 하고 있으니까. 걔는 그게 오점인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비어있는 스탯만 찍기 때문에 그게 오점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스탯이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크리스폴이 웨스트브룩보다 한 2,000배 정도는 더 좋은 선수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손자를 낳았을 때 그 손자가 NBA 광팬이 돼서 저한테 할아버지 웨스트브룩이 좋다는 이유를 듣는데 시즌 2번 연속 모든 평균 스탯 아니죠. 평균 스탯을 트리플 더블 찍은 사람이랑 할아버지가 주장하는 그 16에 한 8 정도 넣는 저니맨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 팀을 옮겨다니지 않습니까? 저니맨처럼. 그 선수랑 누가 비교하면 나는 그 나이 먹고 손자랑 싸워야 되잖아요. 사실 얼마나 귀중한,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데 크리스폴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속상해서 마음은 가연님 손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어떻게든 자료를 준비해서 때려도 제가 허용하면 이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가 설득을 할 거예요. 근데 막 바이아웃 당하고 저니맨이고 막 이런 얘기 자꾸 들을까봐. 희대의 스타 부커가 있잖아요.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이크라우도 있고. 네. 제이크라우도 있잖아요. 한두씩 8개 넣었는데 오늘. 그렇죠. 네. 왜냐면 시즌 트리플 더블 2번 했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기록은 사실이니까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그 시즌 MVP도 이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농담을 했지만 크리스폴의 위대함은 마지막 남은 건 진짜 파이널 MVP 같아요. 이 파이널 MVP 하나 받으면 저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널 MVP 못 받으면 우승도 우승이지만 파이널 MVP는 꼭 이 크리스폴한테는 정말 필요한 타이틀 같아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현시빌러스처럼 존경받을 수 충분히 미래. 현시빌러스야말로 조금 과소평가도 되지만 또 나중엔 더 과대평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폴은 좀 아쉬워요. 이렇게 끝나긴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죠. 네. 커리도 파임이 진짜 필요한다. 근데 커리는 크리스폴이랑 맥락이 다르죠. 레벨이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커리는 뭐 파이널 MVP를 타든 안 타든 어쨌든 이 시대 최고의 아이콘인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렇죠. 이건 그냥 자유인님 개인의 욕심이에요. 네. 뭔가 아쉬운 거죠. 크리스폴은 정말 케이스가 달라요. 네. 크리스폴은 한 끗 차이로 뭔가 그 평가가 완전히 엇갈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끗을 뭔가 충족을 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 시즌 아니면 더 이상 정말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죠.
뭔가 될 듯 안 될 듯한 크리스 폴의 커리어인데, 네, 한 번 더, 네, 크리스 폴의, 네, 좀 반짝이는, 네, 경력이 되기를 바라보고요. 다음 업앤다운은, 라존 론도는 클리퍼스 우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네. 왜 웃으시죠? 왜 빵 터지신 거지? 그냥 그건 모르겠는데요. 라존 자기한테 지금 발언권이 올 것 같은데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저런 건 아닐까. 네, 제가 아마 오해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아무튼 네. 하나 둘 셋 하시면은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다운. 이번에는 네. 다혜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번엔 또 다혜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잘 비켜나가네. 글쎄요, 저도 사실 작년에 레이커스에서 론도 활약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응원했고 또 봐왔던 팬 중에 한 명이고, 론도가 사실 개인 능력이나 아무리 폼이 떨어졌어도 어느 팀에 가도 만약 그 팀이 우승권이라면 론도는 분명히 엄청나게 좋은 조각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왜 다운을 했냐면 저는 올 시즌 클리퍼스가 우승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벌리가 부상으로 거의 시즌 아웃에 가까운 기간은 빠질 것 같은데, 베벌리의 이런 거를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메꿔주는 거는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우승에 가는 어떤 그 마지막 킬링 포인트가 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폴 조지나 이런 선수들이 좀 더 폭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론도 가지고는 우승의 마지막은 힘들지 않을까. 네, 왜냐면 작년 레이커스도 그랬고, 네, 올해 보면은 마지막 조각은 아니지 않을까. 또 우승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클리퍼스 제 개인 생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인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네, 사실 저는 클리퍼스에 그닥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만약에 반전 카드가 된다면 드마커스 커즌스가 갑자기 미친 폼을 회복해서 새로운 빅3가 되지 않는 한. 론도는 사실 이제 나이도 많고 게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한계가 오지 않았을까? 올 시즌 이렇게 진행되는 것만 봐도.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 네, 그런 생각에 전 다운을 했습니다. 호수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라존 론도의 영향력 자체는 그 누구보다 직접 경험을 했었고, 지난 시즌에 우승을 했을 때. 그리고 라존 론도가 상대팀인 이제 보스턴 셀틱스에 있을 때, 레이커스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임팩트에 대해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팀이 우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라존 론도 때문이 아니고, 이 팀에 폴 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그거하다. 저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라존 론도마저도 그 폴 조지의 백차는 어쩔 수가 없다. 소름 끼치는 힐 패스 해주고 이제 어시스트 날려주고 해도 살려줘도 이 선수가 백보드 옆을 맞히는 순간 라존 론도의 영향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발휘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입에 3점슛 병신같이 쏘는 놈들한테는 최고의 영입은 레이커스의 드러먼드다. 다 주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클리퍼스는 제가 볼 때 론도보다 드러먼드를 영입했으면 그걸 주워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레이커스는 앞으로 곧 AD와 르브론 제임스가 복귀하면 이제 드러먼드와 헤럴이 쓸어 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KCP는 막 써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루속 KCP가 개판 치고 있기 때문에. KCP가 최근에 잘 넣더라고요, 3점을. 그거 너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너무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안 넣었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 정도로 쓰레기 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 선수를 제가 몇 년째 레이커스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소름 끼치네요. 행이님은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이 방송 들어오면서 이제 호시님께서 이 내용을 주셨길래 저는 이제 인터넷에 잠깐 쳐보니까 USA 투데이인가요? 거기서 요거 관련된 기사를 하나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잠깐 읽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 의견보다 거기에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뭐, 그 컨트롤 타워, 리더 역할, 머리 역할을 해줄 선수로서 이제 라jon 론도가 왔고, 뭐, 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레너드나 아니면 폴 조지의 부상 이력, 그리고 부상, 이게 지속되는 점, 그리고 라jon 론도도 지난 프로 때 사실은 좀,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에 잠깐 부상을 또 당했었잖아요. 그런 부상들이 굉장히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조각임에는 분명 하나 굉장히 좀 불안한 조각이다. 라는 얘기의 기사였던 것 같고, 네, 그렇게 내용을 저도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분명 좋은 조각은 맞으나 굉장히 좀, 네, 깨지기 쉬운 조각인 것 같아서, 클리퍼스 우승, 이제 업앤다운 질문을 저는 받았을 때, 레너드랑 폴 조지가 왔을 때 너무나 아이처럼 기뻐하시던 클리퍼스의 구단주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배 나오시고 대머리이신 백인 아저씨 있잖아요. 이름, 네, MS 전 CEO셨나요? 스티브 발머. 굉장히, 네, 굉장히 열정적으로 구단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더 이상, 저희 그때 네, 그나마 다행인 건, 뵀죠.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스트레스가 과하면 탈모가 온다는데, 이미 대머리셔서 저희는 탈모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다는 거. 그거가 유일한 클리퍼스의 긍정적인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업앤다운은 이렇게, 저의 의견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론도는 어쨌든 탈모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다. 이게 결론이죠. 그렇죠. 이미 그의 대머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죠. 네, 그나마 다행이다. 이미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배수진을 치고 그렇죠. 지금 클리퍼스를 운영하고 계시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업앤다운 내용들이 재밌었네요. 네, 굉장히 알찼고. 무궁무진한 창의력이 돋보이던 업앤다운이 아니었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수이님 이걸 늘 뽑아주시는데, 올해 덩크 관련한 관심이 있으신지는 처음 알았어요. 호수이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올해 덩크 이런 거, 네, 찝어주셔서 재밌었네요. 네. 앞으로도 좀 이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방송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예전에 댓글이나 이제, 청취자들 분들께서 이제, NBA의 어떤 흐름이나 아니면은, 좀 팀에 대한 얘기들을 좀 거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내용들을 좀 봤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어떻게 좀 그런 내용들도 좀 첨가를 해서 방송을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가, 네, 좀 너무 이슈나 아니면 이렇게 컨텐츠적으로만 이제 좀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사실 저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좀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참 좋은데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선은 진행하고 있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그런 피드백은 또 한번 반영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저희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더 뭐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뭐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NBA를 보고 관련된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보면서 오늘이 이제 미국 날짜로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 은퇴 경기, 유타 재즈와의 은퇴 경기에서 60점 넣고 이제 만바아웃이라는 어떤 그런 참 멋진 마지막 인터뷰했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인데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코비 영상을 많이 봤어요. 뭐 여러 가지 회자도 되고 그 경기가 그래서 네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요즘 선수들이 좀 더욱더 SNS도 그렇고 뭐 개인 활동, 뭐 개인 신념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지금 뭐 고인이 된 코비 브라이언트 뭐 유타 재즈 경기라도 다시 돌려보면서 좀 이런 선수들을 좀 보고 좀 귀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좀 그런 재미가 NBA가 좀 필요하지 않나 요즘 시대에는.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마지막에 또 네, 좋은 내용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유인님한테 한 가지 전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저희 방송 마무리할 때 NBA 온에어 한 번 더 외치고 끝내나요? 네. 한 번 더 하고 끝내나요? 네. 네네. 저 사실 시키는 것만 했던 터라, 명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겠습니다. 이때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제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에어. Curry for the lead. Cleveland! This is for you! 미워? Ew.